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. 이 장애 학생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 전 과정이 의무교육 대상 기간입니다. 이 교육과 돌봄의 기회가 그만큼 더 절박하기 때문인데요. 하지만 해마다 수백 명의 장애 학생이 초등학교 입학조차 포기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현실, 이 중부대 특수교육과의 김기룡 교수와 짚어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로 이 장애학생 의무교육이 확대된 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. 그동안의 이 특수교육 환경은 얼마나 개선이 됐습니까? 네, 지난 이제 2007년 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으로 장애 학생에 대한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또 영아와 전공과 과정까지 이제 무상교육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이제 그 덕분에 이제 국가의 장애 학생 교육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고 또 장애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특수학교와 또 특수학급이 신증설되고 또 특수교사가 확충되는 등 특수교육 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. 이걸 통해서 또 장애 학생의 특수교육 수혜율이 한 40% 정도 수준에서 80% 가까이 이렇게 향상되었습니다. 이제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좀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교육 기회, 또 교육 과정, 또 교육 결과에 이르기까지 이 장애 학생 교육에 대한 질적 문제는 아직도 좀 해결해야 될 그런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차별이나 학대와 같은 인권 침해 문제, 또 형식적 통합 교육의 문제, 또 학교 졸업 후에 다시 가정이나 시설로 되돌아가는 문제와 같은 이런 취업과 진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하기 어렵거나 해결해야 할 이슈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우리나라의 이 특수학급 수가 지난 2008년에는 한 6천 개 정도였다가 지금은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는 합니다. 그런데 아직도 좀 부족한 수준이죠? 네, 맞습니다. 그 지난 15년 동안 이제 일반 학생 수는 약 250여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. 그렇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오히려 3만여 명 늘어났습니다. 네. 일반 학교의 경우에는 학령기 아동 수 감소로 인해서 학급을 감축하거나 교사 정원을 동결하는 뭐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수교육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한 특수학급, 특수학교와 같은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 계획과 이에 따른 특수교사 확충 계획이 또 함께 수립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나 어쨌든 이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이나 특수교사의 확충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.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 비율이 여전히 10% 이상 달하고 있고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과밀학급 비율이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.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 정원을 충족하고 또 날로 증가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를 감안해 볼 때 좀 더 최소 한 1,000개 이상의 학급이 신증설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특수교육기관의 학급 수도 문제이지만 특수교사의 부족 문제는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. 현재 특수교육법 27조에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마다 특수교사 1명 비율로 이렇게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공립학교 기준으로 법정 정원 확보율은 90%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특수교사가 매우 부족한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현실을 좀 개선해 보자는 취지겠죠. 지난해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. 좀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? 네, 이 발의된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는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영아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완전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또 특수교육기관과 교원 배치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을 제안하였습니다. 두 번째로는 국가특수교육원, 또 시도특수교육원,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축으로 하는 특수교육 공적 전달체계 구축, 그리고 국공립 특수교육기관과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 여건 개선과 또 책무 강화 등을 통해서 장애 학생의 특수교육 지원에 필요한 좀 더 촘촘한 지원 전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또 제안되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발생 시에 즉시 대응하고 조치할 수 있는 권리 옹호 체계를 구축하도록 또 제안하였습니다.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를 학교 과정에 따라서 1명에서 2명 정도 감축하고 또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 기준을 강화해서 좀 더 보다 질 높은 특수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는 데 또 필요한 사항이 또 제안되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합교육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참여하고 학습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임을 선언하고
또 모든 학생이 또 같은 학교에서 또 차별이나 편견 없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통합교육에 대한 각급 학교의 어떤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또 제안되었습니다. 이것 말고도 뭐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내시로 한다거나 또 장애 대학생 고등교육 지원 강화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함께 제안되었습니다. 네, 이 법안의 취지가 잘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이 특수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것일까요?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중에 뭐 통합교육을 중심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. 전체 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 70% 이상 현재 일반 학교로 다니고 있습니다. 네. 사실상 이제 대부분의 장애 학생들이 물리적인 통합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비장애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이 함께 교육받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교육 과정적 또는 사회적 통합 이런 형태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심지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떤 입시 위주의 그 경쟁 교육으로 인해서 어떤 통합교육 여건은 훨씬 더 좀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던 이 장애 학생들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부터는 일반 학교가 아닌 특수학교를 선택하는 비율도 또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. 바로 이제 이 점을 감안해서 그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이와 같은 통합교육의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지난 2014년 그리고 작년 10월에 두 차례 걸쳐서 한국의 통합교육 정책이 좀 더 효과적인지 좀 제대로 되돌아보고 좀 더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통합교육 정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. 뭐 이 문제 이외에도 장애 학생의 교육 문제로는 장애로 인한 차별과 학대 또는 학교 폭력의 문제에 대한 어떤 대응과 어떤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문제,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지원 인력, 또 보조기기 지원, 또 치료 지원, 통합 지원과 같은 불충분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의 문제, 또 학교 졸업 후 진학과 취업의 어려움, 그리고 중도 중복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방안에 관한 문제, 이런 다양한 특수교육 이슈가 이제 특수교육을 둘러싼 주요한 문제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 특수교육의 어떤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.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? 예, 그간의 이제 특수교육은 뭐 아무래도 양적 성장에 좀 치중해 왔습니다. 물론 이제 이것마저도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발전도 좀 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특수교육 질적 발전은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또 이러한 특수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기기나 치료 지원이나 또 지원 인력과 같은 이런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적절히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특수교육 기관을 또 신증설할 필요가 있고 또 특수교사를 확충하고 또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특수교육 예산 확보와 같은 행재정적 지원이 또 충분히 뒷받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. 네, 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도 아주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.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